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찬반 의견 분분합니다. 빨리 격상해서 짧고 굳게 가자. 아니다.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냐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상황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는 22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현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좀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유행 경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차 대유행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유행이 지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도 공식적으로 3차 대유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현재 이런 유행들이 퍼지는 양상들이 특정한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1차, 2차 유행하고 다르게 예. 이번에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좀 강해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병상 상황 어떻습니까? 병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생활치료센터는 한 53% 가동을 보이고 있어서 한 3,400병상 정도가 남아있고 이 감염병 전담 병원의 경우에는 65% 가용을 하고 있어서 1,797병상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한 532병상 정도가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의 경우에는 계속 중환자 병상 확보가 네. 중환자 병상 이 당초부터 좀 작았던 관계로 지금 한 자릿수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중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대형 병원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나 그 큰 재벌이 하는 병원 이런 병원에서 잘 안 도와줍니까? 사실은 지금 의료기관들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의 훈련된 인력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좀 빠르게 확충하는 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이지만 이달 말까지 한 200병상 정도까지는 더 늘린다는 계획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역학조사관 이런 분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분들 피로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수고하고 계셔서 의료진분들과 역학조사관 같은 방역 요원들 모두 상당히 지치셨고 이 노고에 사실 항상 감사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최대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신청하는 의료인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네. 이런 인력풀을 좀 만들어 놓고 병원에서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인력분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좀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또한 보상도 좀 계속 좀 확대하려고. 그렇죠. 보상이 중요해요. 좀 이런 분들 좀 고생한 만큼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보상을 좀 확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제가 좀 웃기는 문제는 보상을 하면서 이 보상이 사실은 이제 제가 기관 단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떨어지는 게 예.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는 좀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보상을 하는 방식들도 계속 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선별검사소 운영한다면서 의료진 긴급 요청했는데 1시간 만에 필요한 30명이 충원됐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군요. 예, 의료계에서도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를 요청함에 따라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서주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께 이 문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실 말씀? 예. 사실 좀 이 가짜뉴스 같은 거 맞아 좀 고민입니다. 가짜뉴스입니까? 3단계는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고 굉장히 큰 사회적 변동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게 특히 이 3단계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행정, 어딘가 업소를 막고 폐쇄하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국민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알리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고 언제쯤 결정되는지를 계속 알려드리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 이건 가짜뉴스네요? 예, 그렇게 임박했다라고 어제도 그런 뉴스가 들어서 제가 상당히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렇게 정적적으로 결정할 예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고하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서 조여야 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예, 전문가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피해가 이 서민계층 쪽에 연세 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고민거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반드시 효과를 봐야 됩니다. 네. 3단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효과를 봐야지 이 피해만 야기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적으로 상당히 큰 좌절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3단계를 가지 않고 여기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현재 그럴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특히 현재 저희의 역학조사 체계와 이 병상 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 완전한 한계상으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여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수도권 2.5단계 조치했던 그 조치의 결과들이 한 주말 정도부터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예. 이 상태에서 막아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3단계라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저희 의료 체계가 완전히 한계 상태에 빠지는 상태가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3단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3단계로 들어가면요. 가장 크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집에만 2, 3주 정도 있게 만든다를 위한 조치들이 실시됩니다. 아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기업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고요. 예. 또한 상점이나 극장이나 공원이나 스포츠 같이 뭐 어떤 시설이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들이 취하게 될 겁니다. 물론 생필품을 구입하셔야 되거나 이 식료품을 구입하신다든지 의료기관을 가실 일이 있다든지 약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하겠지만 네. 집에만 계시게 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자, 네. 백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백신의 공급 자체 확보는 저희가 지금 내년 1, 4분기부터 차근차근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보유하게 되는 거는 1, 4분기부터 백신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 예. 접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빠르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외국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과 우리나라에서 또 이 백신 안전성 과정을 신속하게 밟아서 특히 이 백신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임상시험이 돼 있지만 아시아권,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혹시 특이성이 있을지 없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검증해야 되는군요, 다시. 예, 이게 보통은 이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백인 중심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일부 백신은 흑인에 대한 검증이 됐는가 이런 게 논쟁이 붙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백신 접종에 나서게 될 겁니다. 언론에서 백신 지금 늦게 맞는다고 지금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기사에서는 미국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백신을 아주 빠르게 선도적으로 맞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치료제 같이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만 맞는 게 아니라 예. 백신
백신은 몇백 명, 몇천 명의 환자에게 쓰는 게 아니고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맞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있어서는 첫째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백신은 사실 통상적인 의학의 백신 검진 과정에서 한 8에서 10년 걸리는 개발 과정을 1년으로 단축시킨 결과물들입니다. 네. 사실은 최대한 개발 회사들이 열심히 만들고 안전성을 신경을 썼겠지만 워낙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자신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도적으로 맞을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 따라서 따라서요. 조금 외국보다는 조금 시차를 두면서 가는 전략이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미국처럼 했으면 정은경 청장 감옥 갔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 아마 이제 그 법에 따른 부분들이 해서 저희가 뭐 그런 식의 뭐 법률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백신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조금 너무 나간 거죠? 예, 백신은 지금 확보된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차분으로 지금 저희가 4,400만 명분을 확보했고 또 하나 지금 너무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현재 개발돼 있는 세계적으로 임상시험까지 들어갔던 그 5개 제품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는데 네. 바로 연이어서 개발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잘 맞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예, 계속적으로 아무튼 제가 물량을 확보할 거고 충분한 양의 백신은 지금도 확보돼 있다고 보고 있고 전 국민 이상으로 확보할 계속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고생 많은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